예, 요거 마지막으로 그 요새 또 떠오르는 인물이 또 김한정 씨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최측근이라는. 근데 김한정 씨가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부릅니다. 여사라는 말. 근데 김건희 씨의 그 육성 파일, 오빠 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강혜경이나 김태열 씨보다 먼저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이제 들은 시점의 선후 관계는 아니고 선후 관계는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처음 이 그 육성이 존재한다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있고 네. 그거보다 조금 먼저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점이 네. 앞섰나. 네. 이게 지금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세훈 무슨 뭐 아까 저 박완수 뭐 이렇게 뭐 김진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위로 가면 도지사도 밑에 있는 사람이군요. 아니 여기에서는 김건희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거를 만기 출람하신 공천을 만기 출람하신 그런 지금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빠 파일의 그 뭐랄까요 핵심 실체는. 네. 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명태균 씨의 말은 그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공공한 처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돼서 언론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 직전까지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본인이 녹취 속에서 얘기했던 걸 이미 다 듣고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의 명태균 씨는 어떤 거래를 위한 본인의 생존을 위한 그런 그 화법을 쓰고 있는 거고 녹취에 담겨 있는 그 당시에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때의 명태균 씨의 발언들은 거기에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이에요. 저는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을 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아유 설마 오선 의원 앞에서 호통을 쳤다 그게 가능해? 근데 그 얘기는 강혜경 씨의 진술로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뉴스토마토에서 텍스트로 보도됐었어요. 근데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아예 뭐 쥐잡듯이 오선 의원을 막 소리 질러가면서 뭐 잡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김영선에게 우리가 그것도 들었지만 본인이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 쳤음을 시인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예. 명태균 씨는 진짜 거기서는 황태자처럼 조은희 의원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했다고 하는 그 영남의 황태자처럼 군림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좀 질문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2020년 11월 경쯤에 소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 이듬해 4월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때 일종의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 후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선거 캠프에 뭐 본부장 하나 정도를 맡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때 명태균 씨랑 직접 관련을 맺은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명태균 씨랑 엮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랑 직접적으로 엮이게 됩니까? 그 부분은 그 오세훈 시장처럼 뭐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 있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아마 그것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되게 가까웠다 하나의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예. 김영선은 취급도 안 해. 취급도 안 한다. 왜 데리고 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뭐 여러 대화에서 그리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누가 그러던데 내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하더라. 진짜 이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오세훈도 욕해요.
오세훈도 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이 정점의 김건희 이 사람들 한 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화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의 세력 대 세력으로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할 만한 것들은 많은데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론 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근데 공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공개된 것들. 어제도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뭐 그 김영선 그 여론조사 한 거 있으면 줘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뭐 이준석이 해준다 하대 이런 얘기는 뭐 이전에도 나왔던 거 어제 또 나왔던데 네. 그런 부분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공간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 대표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은 가질 만한 녹취들은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정도 단계예요. 그 흔적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그게 안 굉장히 보여요. 많이 알것 일부러 안 같은데. 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여요. 시간이 다 돼서 뭐 오늘 저 명탐정 김민하 평론가는 활약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노 의원이 네.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은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 네, 그렇죠. 그치. 이미 네. 제일 원소스가 정보가 많은 분. 제일 정보가 원소스가 많아요.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뭘 들을 수밖에 추리를 없어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소스에서 나오는데 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복귀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귀중한 인터뷰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치 공학적인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면은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말대로 그냥 과거의 스탠스와 똑같은 걸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를 배제하면 예. 차고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그걸 이제 보수 정치 희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타이밍인데. 그럴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럴 감이 중간 평가고요. 지금 어제 나온 보도 뭐 예. 마치 뭐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주변에서 흘리고 또 보도가 나오면 뭐 내가 내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아주 뭐 초보적인 그런 수를 쓰는 거를 봐도 좀 안습이긴 한데 예. 그래도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매우 지금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슬쩍 건드려도 움찔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장해찬 씨의 입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한동훈 공격이 나올 것인가 계속.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뭔가 봉합을 하려는 그러네. 그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24시간 동안 지금 안 나오긴 안 나왔어. 아니 지금 좀 조용해졌다고 좀 얘기하고요. 조용해졌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일단 좀 찔끔한 거지. 네. 한동훈 결심하면 특검법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역공이 들어오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파 의원들이 그걸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드리고 싶어요. 추경호 대표 냉각기를 갖자 두고 보자. 그렇지.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 뭐를 두고? 제 표결만 넘기고 그렇죠. 보자. 그렇죠. 원래 계속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칠 거 이게 아니야. 민주당이 10일로 연기하지 네. 않고 28일 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친윤계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28일 날만 지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네. 대놓고 막 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일자를 정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이 볼륨을 줄인 것처럼 됐지만 일정을 정한 직후부터 이 볼륨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언론계 중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네. 이 친윤 쪽에서는 스피커 볼륨 내리고 있다. 근데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표결 국면이 지나면 다시 볼륨은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